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96회. 와, 지금 녹음하다가 녹음 파일 날려먹고,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씨, 내 지금 했던 거 또 해야 돼. 아, 제가요 방구석에 녹음하고 있는데 이 녹음기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아이씨, 열받네. 갑자기 열받네. 그래가지고 날려먹었어. 다시 녹음해야 돼. 와, 씨, 진짜 미치겠다. 진짜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다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하는 것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196회 바리스타 이샤이씨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또 짜증이 막, 씨. 여러분, 이 녹음도 쉬운 게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해봐. 처음 할 때는 신선하지. 근데 했던 얘기 또 해봐. 아, 또 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듯이 다시 해야겠네. 사실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발을 다쳤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발을 다쳤다기보다 이제 발가락이 다친 거죠. 발가락이 왜 다쳤느냐? 이제 청소할 때 제가 지금 집에 있는 청소기가 그 유선 청소기, 그 전기선 이렇게 좀 있는 거. 요새 이제 무선들 많이 쓰시죠. 근데 제가 좀 이제 좀 느려요. 원래 얼리 어답터인데 좀 느려. 왜 느리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살려면 비싸잖아. 무선 청소기가 무슨 100만 원씩이나 해. 이게 정상이야? 이게 나라냐? 무슨 청소기가 100만 원씩 해. 최근에도 이제 제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한 10여 년, 한 10년? 거의 한 14년 막 이렇게 썼거든요. 14년, 15년. 그러니까 이제 좀 애들이 이제 좀 소모품도 좀 망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최근에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냉장고 알아봤더니 뭐 좀 살려고 하면 최소 200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 한 300. 참고로 저희는 이제 에어컨도 사야 돼요. 에어컨도 2, 300. 아니, 이게 세상이 왜 이래. 무슨 물가가 이 모양이야. 뭐 이렇게 비싸. 내 와이프한테 아니 냉장고가 300이라니 막.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고 미친 거 아니야? 요즘 100만원짜리 냉장고가 어딨어? 투도가 막.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유선 청소기를 쓰는데 일단은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유선 청소기가 더 좋다. 흡입력이 더 좋다. 일단 무선을 제가 써봤는데 일단 무거워. 무선이 무거워. 내가 이제 그러지. 무선이 무겁다. 오히려. 근데 이제 유선은 또 이제 끌고 다니기가 귀찮잖아요. 이 유선을 이제 끌고 다니다가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들에 걸리잖아. 걸리니까 이제 승질나니까 막 확 집어 당긴 거예요. 집어 당기니까 이게 그 물건에 걸리면서 이제 물건이 자빠진 거지. 그 자빠진 물건이 뭐냐? 이제 제습기야, 제습기. 이제 제습기를 세워놨는데 이 제습기에 걸려 있다가 이거 확 당기니까 이제 제습기가 이제 자빠진 겁니다. 참고로 제습기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제습기 무거운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가벼운데 아닌가? 공기청정기도 무거운 거 보았나? 저희 그 제습기가 좀 커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근데 그게 쓰러지면서 내 새끼 발가락을 확 누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무식해가지고 좀 찧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몇 시간 지나니까 이게 막 보라색, 검은색처럼 변해요. 난 발가락 썩은 줄 알았어. 진짜 무서웠어. 발가락 썩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막 붓기 빼는 타박상 약 바르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 정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죠.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왜냐면 토요일날 다쳤으니까. 토요일날 다쳐갖고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누워만 있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병원 가자. 멍청하게 이러지 말고 혹시 또 크게 다쳤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좀 남자들이 또 무식하지 않습니까? 아 괜찮아 막 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와이프가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가 발병신 되면 어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뼈가 깨졌다. 발가락 뼈가 이게 약간 파쇄되듯이 이제 깨진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부스 하고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일주일째 기부스 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뭐 운전도 못해, 뭐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냥 방구석에만 있는 겁니다. 집에 이제 집에 있는 일만 하고, 집안 일만 하고, 이제 뭐 학원 갔다 강의하고, 바로 집에만 있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아, 건강이 최고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게 말이죠. 돈이 있고 없고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한데, 이 몸이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때 이제 뭐 잠깐 참으면 그만인데, 이 몸이 아픈 거는 참아서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몸이 한번 아파서 병든 거는 잘 고치기도 어렵고, 또 이게 평생 그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가 다쳐서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사지 멀쩡한 게 참 크나큰 복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지내실 때 무탈하게 지내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라는 걸 다시 한번, 이거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무탈하게 지내는 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쳤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사실은 제가 이 커피 2잔을 이제 시음하고 있었습니다. 시음하다가 이 녹음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된 거죠. PC가. PC가 그렇게 오래된 PC도 아닌데, 성능이 나쁘지 않은 PC인데, 속상하네? 아니,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너무 속상하네? 일단은 뭐, 안 먹었던 거 먹은 것처럼 다시 하려니까 너무 짜증나네, 이게. 오늘의 커피는 이 프렌치 카페입니다. 프렌치 카페. 남양유업에서 나온 프렌치 카페. 또 남양유업 커피를 왜 소개하냐? 또 이러면서 또 남양유업은 나쁜 기업 뭐 어쩌고 또 이런 얘기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양유업 커피를 즐겨 먹지도 않고 그냥 이게 새로 나온 거라 리뷰 차원에서 산 거지. 참고로 협찬 아니에요. 네. 내가 협찬 받을 정도가 됐으면 솔직히 좋겠다. 근데 그 정도 안 되고요. 다 내 돈 주고 사서 내 돈 주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난 좋은 얘기 안 해. 뭐 유튜버나 방송처럼 맛집 나오면 야 막 맛있다고 하도 많이 속아갖고, 최근에도 이제 콩국수를 유튜버가 괜찮다고 그래서 소개해서 갔다가 별로네 하고 이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누구 입맛엔 맛있지만 누구 입맛엔 좀 별로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런 걸 소개한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제 방송도 아마 많이들 그럴 겁니다. 아니 뭐 개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호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어디까지나 이건 제 견해와 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송이니까, 뭐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내가 느끼기에 맛이 없는데 막 맛있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맛없으면 맛없다, 그냥 내 취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많이 가지고 사는데, 이 남양커피에 대해서도 물론 기업 총수의 일가의 어떤 부정적인 그 행동이 좋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남양의 모든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한다거나 남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색안경만 낄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익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일본 나쁘다, 일본 못됐다, 일본 사람들이 다 못됐겠습니까?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놈들도 있겠죠. 근데 모든 걸 다 한쪽으로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발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면서도 또 뭐 일본 좋다고 하는 부분, 뭐 저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나 그러면 또 일본 뭐 그러잖아요. 일본 나빠 그래놓고 이제 원피스, 원펀맨 이런 거 사서 보고, 책 만화책 보고, 일본 게임기 사고, 이건 뭐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부분은 좋다, 나쁜 부분은 나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익에 부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용도 좀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박쥐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조 있게 산다고. 물론 어느 정도 지존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올고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이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좀 열린 시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저의 개소리였어요. 자, 아무튼 이 남양 카페에서 이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에스프레소 라떼가 나왔는데, 일단 블랙 글레이즈드 그러면 일단 블랙은 검정, 글레이즈드는 이제 광택, 라떼는 우유,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피 도넛에 이제 글레이즈드 도넛 한창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요새는 또 잘 안 드실 텐데 맛있습니다. 이 글레이즈드 도넛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커피 두 개를 보면 일단 남양유업이라고 써 있고, 일단 글레이즈드 라떼는 원유가 40%인데 에스프레소 라떼가 또 하나의 이제 비교군이거든요. 요거는 우유가 70%가 들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글레이즈드 라떼는 드립커피랑 에스프레소를 이제 같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 커피를 베이스로 잡은 것 같고요. 요 에스프레소 라떼는 그냥 에스프레소를 내려가지고 이제 우유랑 같이 섞었습니다. 써있기로는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프렌치가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식 커피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색깔을 들여다보면 이탈리아식 커피다. 약간 좀 모순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냥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니까. 글레이즈드 라떼에 농축되지 않고 깊고 부드러운 듀얼 프레소,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랑 드립커피, 이걸 듀얼 프레소라고 지금 써놓고 있어요. 커피에 풍부한 우유로 더 진하게 했다고 하고요. 에스프레소 라떼는 그냥 신선한 우유를 듬뿍 넣고, 근데 이 두 가지 다 이 약간 합성 향료가 들어가 있고요. 설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향돼 있고 플러스 가당이 돼 있는 커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오리지널한 커피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단맛에 먹는 커피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먹어볼 건데, 이거 안 먹고 싶은데. 달아. 일단 글레이즈드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맛이 좀 더 잘 느껴지고요. 블랙 캐러멜 시럽까지 들어가서 달겠죠. 거기에 이제 혼합 탈지 분유와 유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느끼합니다. 그러니까 원유의 이 함량이 40에서 50%만 돼도 상당히 이제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끼한 맛은 감출 수가 없고요. 반면에 이 70%가 들어있는 에스프레소 라떼는 오히려 유제품 맛이 더 잘 느껴져서 좋은데, 인위적인 커피 향이 많이 느껴져요. 이게 어떤 인위적인 커피 향이면, 커피 사탕 있죠, 커피 사탕. 커피 사탕 먹으면 그 인위적인 커피 향이 막 나잖아요. 단맛과 함께.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합성 향료 같은 것이 더 불편해요. 저는 오히려. 물론 합성 향료가 적합하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런 가공 커피를 먹을 때마다 너무 인위적인 향이 오히려 더 나는 거부감이 든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뭐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가공 커피를 먹는 분들은 이미 이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세뇌시키듯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즐겨 먹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음료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공 커피들은 이런 걸 많이 섞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여기 원유가 뭐 40%다, 70%다 써 있는데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 추출액에 대해서 이제 원두가 케냐산 55%, 콜롬비아산 35% 둘 다 똑같아요. 근데 55 더하기 35 하면은 90이잖아요. 그럼 10% 어디 갔어? 10%. 아니 10%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0%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커피 원두 해놓고서 케냐산 55%, 콜롬비아 35%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어디 있는지 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커피가 콜롬비아가 섞였는지 케냐가 섞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우유 섞고 당 섞고 그러면은 딱 먹었을 때 야 이건 브라질이야. 맞힐 수가 없어. 그걸 맞힐 수 있으면 걔 신이야. 신. 거의 신.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못 맞춰요. 섞어갖고 팔면. 왜냐면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이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기업들은 이렇게 판단 말입니다. 뭐 좋은 게 섞였겠구나라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조금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50%가 섞였는지 30%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커피는 간단하게 리뷰를 마칠게요. 왜냐면 일단 느끼느끼한 맛이 지배적이라 RTD 커피의 특징이죠. 네.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컵커피 중에서는 그 동원 오리진스 시리즈가 그나마 제 기억에 맛이 괜찮았는데 뭐 지금 또 먹어보면 또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RTD 커피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유제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이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라떼류와 거의 비슷할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800원에 1+1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커피들을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왜? 싸니까. 일단 뭐 커피를 먹는 사람들의 취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가당이 되거나 가양이 들어가 있는 걸 안 먹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단맛에 집에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편의에 따라 먹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냥 취향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이제 높아지겠죠. 왜? 기업들이 이런 거를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맞춰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피 기사로는 커피 전문점 만족도에 대해서 소비자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그리고 이제 표준 오차가 적은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걸 직접 검증해 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7개 브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메가커피,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그냥 눈에 많이 띄는 브랜드를 대충 이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좀 눈에 좀 쉽게 띄는 매장들인데 일단 스타벅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커피빈, 할리스, 그 다음 이디야와 투썸, 그 다음에 메가커피, 엔젤리너스 순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걸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이제 재미삼아 한번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해 본 거고요. 그만큼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커피 브랜드에 비해 높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다른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만족도를 높이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8월달 빅데이터 브랜드 평판이라고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시작됐죠. 이번 주부터가 8월이었으니까 2022년 8월 브랜드 평판 1위 스타벅스, 2위 메가커피, 3위 투썸플레이스. 뭐 아시겠지만 투썸플레이스는 홍콩계 사모펀드를 넘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어디였지? 미국의 어떤 누구더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투썸플레이스 지분 어디였어? 투썸플레이스 지분이 일단 투썸플레이스가 원래 CJ 푸드빌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지분을 매각을 합니다. 일단 2018년도에 일단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로 넘어갔다가 이게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투자청의 지분을 매각했다가 이게 2021년도 11월에 이제 칼라일 그룹이 1조 원의
각 1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투썸 플레이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디저트 전문 카페로서의 입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래도 높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메가커피도 매각이 됐고요. 지금 컴포즈도 매각 대상에 올라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가 잘 후속 기사들이 없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컴포즈 커피도 이제 경쟁 격화의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본사 쪽에서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매각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사의 스페셜티 브랜드 커피 사업에 더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열사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투자와 집중을 하는 거죠. 있는 것만이라도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컴포즈 회사, 이 지주 회사인, 어떻게 보면 본 회사죠. 이 컴포즈의 본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이 저가 커피 쪽이 아니거든요. 이 분야가. 근데 이제 지금 이 컴포즈가 저가 커피 쪽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출혈 경쟁이 되는 이 분야를 좀 정리하고 고급화 커피 쪽에 더 집중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브랜드 평판을 보면은 1위 스타벅스, 2위 메가커피, 3위 투썸 플레이스, 4위 이디야. 그래도 이제 3, 4위권에서 계속 지키고 있네요. 근데 메가커피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 백다방. 뭐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 강세가 뚜렷하죠. 그보다도 저는 조금 높이 보는 게 커피빈과 폴바셋이 상위권에 있다는 게, 일단 폴바셋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커피빈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느낌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커피빈이 눈에 좀 띄진 않는데 기존에 있는 매장을 잘 관리하고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 커피빈 브랜드 자체가 아직 죽진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할리스보다도 커피빈이 브랜드 평판이 높은 걸 보면은 조금은 좀 약간 이 커피빈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선전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거리들이 없나 한번 또 찾아볼게요. 기사거리가 눈에 띄는 건 별로 없는데, 지금 스타벅스 관련해서 이제 품질 논란과 이제 문제되는 내용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분 인수 이후부터 잡음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흔들 걸리겠죠. 네. 스타벅스 9월 최초 NFT를 선보인다라는 기사가 또 눈에 띄네요. 뭐 아시겠지만 NFT 그러면 이제 대체 불가 토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물론 이게 좀 거품도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디그립트가 8월 4일 스타벅스가 다음 달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커피를 테마로 하는 대체 불가 토큰과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의 영역 진출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현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상품이 미래의 스타벅스 보상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일단은 주된 내용은 이쪽 분야에 이제 참여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기사로 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을 멀리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이 일단 현물 경제, 실물 경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를 두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근데 이걸 조금만 뒤집어 보시면, 물론 맞아요. 다 도박이고 사기성 있는 거 맞아. 밑도 끝도 없는 인터넷에 보이지도 않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천억, 2천억,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숫자 노름,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여러분들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서 긁고 다니잖아요. 신용카드에 돈이 있습니까? 아니,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숫자만. 이 통신을 통해 숫자가 오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상세계를 살고 있어요. 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직접 가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메일 보내기, 이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물건 사고, 쇼핑하고. 이게 다 가상세계 아닙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미지를 보고 인터넷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내 카드로 결제해. 이게 다 가상세계지. 게임 속에서 아이템 사고, 내가 레벨업해서 몹 잡고, 상품 얻고. 이게 가상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제도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라든가 기타 어떤 규제 이런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업이나 또 이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상화폐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측에서도 이미 이런 시장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플랫폼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특히 이제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든이나 이 전자지갑 서비스인 이 클립 같은 거를 이미 갖춰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용화하진 않았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플랫폼이 갖춰지고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되면 이런 것들은 이미 대기업들이 이미 선수 쳐서 해놨기 때문에 시작하면 이제 요이 땅 하면 벌써 하겠지. 여러분 뭐 이제 페이코인 같이 대놓고 이제 페이코인이 다날이잖아요. 주식회사 다날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큰 기업들이 다 이미 갖춰놓고서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뜸 들이는 거예요. 언제쯤 참여할까? 언제쯤 이걸 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나? 어떤 시장성을 보고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리스크가 크니까 이게 뭐 문제도 되고 뭐 해킹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만 물론 지금 오늘날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 사기성이고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코인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기사들이 좀 있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사거리 하나만 더 소개하고서 이제 사연은 아니고 저한테 이제 문의글을 주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메가커피 쪽에 마케팅 비용 증가 논란이라는 이제 기사가 뉴스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무료 쿠폰 점주가 100% 부담한다. 지난해 광고 선전비가 2배 이상 인상, 매장 지원비는 대폭 줄여, 가맹사업의 상황 파악해 개선책 마련이 고심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광고 모델로 기용된 손흥민 씨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등 사업 확대가 이제 확대되면서 점주들한테 이제 마케팅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뭐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 사실 뭐 이번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메가커피가 마치 악덕 기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많은 비용들을 가맹점한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7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10잔을 마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또는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금 메가커피가 핫이 1,500원이고 아이스가 2,000원이니까 음료 한 잔 주는 거랑 2,000원 할인권 제공하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해당 점포에서 최소 3잔의 음료를 구매할 경우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무료 쿠폰 비용은 전액 그 점주가 부담하고 있고 일각에서 무료 쿠폰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마케팅 효과는 메가커피 브랜드가 얻고 있지만 정작 비용은 점주가 내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게 약간 반반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디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이제 이디야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디야뿐만 아니라 뭐 제가 있었던 뭐 커피니 또 뭐 커피 스미스 이런 걸 보면은 뭐 물론 기타 뭐 프랜차이즈에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가맹점한테 떠넘기면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반씩 부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본사가 맡고 어떤 부분은 뭐 가맹점이 맡는다든가 아니면 뭐 음료 한 잔 대비 뭐 비용을 50%를 뭐 가맹점에서 부담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서로 그러니까 부담을 어느 정도는 본사가 더 덜 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같이 분담하는 느낌의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약간 이게 대놓고 가맹점한테만 전가하니까 이제 이게 기사에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본사에서 이제 가맹점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본사에서 이제 공문들이 내려옵니다. 공문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디야나 뭐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커피니 같은 프랜차이즈 있으면 본사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참하실 건지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담이 돼서 안 한다. 이런 행사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신메뉴가 나오면 신메뉴에 대해서 이제 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뭐 50% 반값 세일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 그런 걸 함으로써 손님을 더 끌어당기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알리는 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인데 이익률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감이 돼요. 예를 들어 50% 할인 행사 같은 거 하면 일단 손님이 많이 옵니다. 저도 뭐 어제도 이제 와퍼 원 플러스 원 행사 하니까 이제 먹죠. 지금 와퍼가 3,600원인가? 지금 와퍼 하나 가격이 6, 6천 맞나? 기억이 안 나네. 6,800원이었나? 뭐 그래요. 와퍼 하나 가격이. 근데 이제 와퍼 6,800원을 내면 와퍼를 이제 두 개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먹으러 가죠. 근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이제 그 가맹점인 그 점포는 이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물론 박리담회로 한다고는 해도 이 수고스러운 거에 비해 수익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는 손님을 계속 끌어당기고 또 홍보도 하고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의 선순환을 위해서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성은 별개로 또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돌아줘야 가게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내가 조금 고되고 수익성은 별로지만 그래도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할란다. 사람 일단 알바생도 없고 하니 이런 일을 하는 게 부담된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더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간 좀 가맹점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 반면에 일방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제 좀 입김이 좀 센 경우에 이제 좀 약간 가맹점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좀 들여다 봐야겠지만 좀 가맹점을 좀 배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본사의 통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거리들을 소개해봤고요. 저한테 이제 문의 메일이 온 거는 일단은 커피의 기교. 이제 초보 바리스타이신데 커피의 기교를 부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의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커피를 오래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이제 커피의 기교를 부리고 어떤 퍼포먼스나 제스처를 취하는 내용들이 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짧은 이제 문의글을 남기셨는데
아마 이런 기교와 관련돼 있는 퍼포먼스 내용은 아마 에스프레소도 있겠지만 거진 이제 드립, 이제 핸드 드립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줄기를 주는 스냅이라든가 물줄기의 방향, 그리고 이제 어떤 물의 유량, 그리고 이제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그 푸어, 붓는 과정들을 많이 따지고, 특히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징하는 과정, 어떤 레벨링, 물론 레벨링 툴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댐퍼로 약간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도 약간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약간 포터 필터를 이렇게 좀 돌려주는, 이게 좀 한 바퀴 이렇게 돌립니다. 이제 스냅을 주면서 이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물 털어주려고 하던 게, 물을 털어주려고 하던 것이 이제 약간 이제 습관처럼 됐는데, 그런 기교적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이런 문의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교를 좀 더 영어로 비교하자면 이제 테크닉, 네, 테크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기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을 때 테크닉 플러스 이제 퍼포먼스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최현석 셰프라는 이제 그 요리사가 요새는 좀 또 많이 안 나오시대요, TV에. 그분이 이제 TV 한창 나올 때 이제 셰프 열풍 불 때 그 약간 좀 소금을 뿌리는 약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냥 소금 뿌리면 되는데 막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소금을 훑어 뿌리듯이 멀리 이제 다양하게 멀리 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약간 좀 과장되게 하는 모습들, 있어 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자신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커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주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재미나 어떤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으로서만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커피의 맛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를 나타내는 모습인가 동시에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그런 기교가 있다고 그래서 커피에 대한 실력이 있다, 커피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죠. 그건 하나의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만 봐야지, 이것을 커피의 실력으로 바라볼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교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무시한다거나 그럴 건 아닌데, 일단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커피 사업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조금 어떤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일단 보여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게 단순히 그냥 커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이쁜 컵,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비주얼 있는 음료,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네임, 예를 들어 스타벅스 로고, 텀블러 같은 걸 두고 다닐 때도 스타벅스 로고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이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 그와 어떤 그 동기화될 수 있는 나의 소비 패턴과 어떤 내 삶의 유희, 뭐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음료와의 이제 어떤 뭐랄까 콜라보, 뭐 여러 가지로 섞이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기업들이나 커피를 세력화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만들어낸 거죠. 제가 항상 이제 먹는 비슷한 내용을 언급할 때 뭐 떡볶이, 뭐 김치 이런 거 언급 드리잖아요. 뭐 김치도 명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뭐 브랜드만 따지기보다는 이제 김치 맛에 약간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럼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더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도 사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상업화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보여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문화로서 이끌어가는 힘,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회나 우리가 뭐 퍼포먼스, 그쵸? 왜냐면 이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뭐랄까 커피라고 하는 상품을 보다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 것 마냥 우리가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떡볶이 대회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우린 그냥 떡볶이는 떡볶이잖아요. 뭐 프랜차이즈 떡볶이든 길거리 떡볶이든 집에서 만든 떡볶이든 뭐 레토르트 떡볶이든 그냥 먹어서 맛있으면 그만인 거지. 우리가 떡볶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브랜드 뭐 예를 들어 조스를 먹어야만 있어 벤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그런 것을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또 이 떡볶이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된다면 뭐 아마 대회도 나오면서 밀떡 대회, 쌀떡 대회 나오고 뭐 떡볶이 월드컵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떡볶이 전 세계 떡볶이 장인들이 모여갖고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우승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상금과 부와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지. 떡볶이에 대한 어떤 기업형들도 더 많아질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이나 어떤 브랜드 네임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김치도 그래요. 김치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뭐 김치의 어떤 뭐 네임을 따지고 브랜드 가치를 따지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 따질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손이 가는 맛있는 김치가 중요한 것처럼 이 커피도 본질적인 것은 한 잔의 맛있는 커피, 좋은 원두를 정성스럽게 가공해서 손님 한 잔에게 최선을 다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하는 그 내용의 어떤 본질을 어, 벗어나서 우리가 보여지고 소비되는 내용에만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즐기는 것 또한 하나의 유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무조건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퍼포먼스와 기교 다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인 내용, 좋은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뭐 기교를 부리든 뭘 하든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커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어떤 기본 윤리조차 없으면서 어떤 보여주고 브랜드의 어떤 가치만 내세운다면 그건 사기죠. 실제로 그런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보여주는 내용에서만 좋은 장비, 좋은 커피를 쓰는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저급한 커피를 사용한다든가 손님에게 줄 수 없는 커피를 마치 좋은 것인 것 마냥 포장해놓고 싸구려 커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교와 테크닉을 요구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세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역시 발을 다쳐서 그런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발 몇 마디 안 했는데 엄청 피곤해. 큰일 났어. 네, 이제 지쳤나봐. 요새 또 날씨가 습하죠. 이게 그냥 더우면 괜찮은데 이게 습하니까 이게 에어컨을 틀어도 약간 뭐랄까 시원은 한데 묘하게 그 끄급한 느낌이 사실 좀 있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또 이 여름을 또 잘 보냈으면 좋겠고 이 발이 다치니까 이게 뭐 씻는 것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참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아프지 마시고 건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아직 발 부상에서 완쾌가 안 돼서 빨리 완쾌되는 대로 제 주접을 더 길게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몸 관리 잘 하시고 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요. 진짜 커피 마셔보러 나가지도 못했고요. 마트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상품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이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 피크 타임이기도 한데
뭐 휴가도 좋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쉬는 게 중요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